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 5분 시사상식 강의 비하인드 스토리의 조여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우리 시사 용어는요, 기준금리입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요, 한국은행이요, 사실상 기준금리를 0%대까지 내렸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기준금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이 많았어요. 우선 여러분 기준금리가 뭔지 한번 봅시다. 뭐냐? 기준금리는요,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서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일종의 우리 정책금리가 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요, 말 그대로 기준금리입니다. 시중에 있는 모든 은행들의 이자의 기준이 되는 금리라 그래서 이자율이라 그래서 우리는 기준금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예를 들어서 1%다라고 이렇게 딱 정해줍니다. 한국은행이요. 이 1%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각자의 자신들의 사정을 더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1%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0.9%를 더 받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1.9%가 우리 금리, 이자가 된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요. 또 국민은행은요. 우리는 여기에다가 1.2%를 더 받을 거야. 그러면 얼마? 2.2%가 국민은행에 뭐가 됩니까? 그렇죠. 이자율이 되는 겁니다. 하나은행이 있어요. 하나은행은 우리는 여기에다가 0.5%만 더 받으면 될 것 같아. 그럼 뭡니까? 1.5%가 바로 하나은행의 이자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각의 은행에 갔을 때 이자율이 다 다르죠. 그런데 그 이자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왜 그러냐? 바로 기준금리를 이걸 기준으로, 말 그대로 이걸 기준으로 각각의 은행들의 상황을 더해줬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그 차이가 크진 않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기준금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국은행이 이 기준금리를 탁 정해주면요, 여기에 맞춰서 시중은행들은 거기에 맞춰서 금리를 다시 조정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렇죠. 시중에 있는 모든 은행들은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각자의 이자율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바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요, 이런 시중은행들의 이자율에 바로 기준이 되어주는 이자율이라 그래서 이걸 기준금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금리가 뭔지는 알았으니까 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었는지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비하인드 스토리잖아요. 그래요. 그건 결국은 이겁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경기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전격 낮춘 거예요. 0%까지 낮춘 겁니다. 왜 그런 거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줍니다. 자, 지금 1%를 예를 들어서 1%를 더 낮춰서 0%까지 낮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한국은행이 우선 기준금리를 1%에서 0%로 낮추게 되면요, 그럼 이제 시중에 있는 모든 은행들이 여기에 맞춰서 새롭게 이자율을 다시 조정합니다. 낮추겠죠. 그러면 신한은행은 기준금리가 1%에서 0%로 떨어졌네? 그럼 우리는 이제 얼마 받으면 됩니까? 0.9%만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국민은행은 1.2%인데 뭡니까? 2.2%인데 기준금리가 0%로 1%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1.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기준금리가 1%에서 0%로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하나은행은 어떻게 된다? 0.5%만 받으면 될 겁니다. 여러분, 기준금리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중에 있는 모든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기준금리를 낮춘 이유는요, 바로 시중에 있는 이런 많은 은행들의 이자율을 낮추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왜 시중에 있는 은행의 이자율을 낮추냐? 엄마, 아빠, 우리 집에 빚이 얼마 있어?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거의 부모님이요, 대부분 빚이 얼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빚이요, 왜 생긴 거냐면요, 아버지가 노름을 해서 혹은 어머니가 도박을 해서 아니야,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빚은요, 부채는요, 대부분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바로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빌린 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은행에서 집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려왔으면요, 당연히 그 돈을 빌린 거에 대한 대가로 달달이 부모님이 뭘 내냐? 이자를 냅니다. 이자를 내요. 그럼 여러분 부모님의 월급은 항상 일정해요. 별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비슷해요. 근데 거기에서 매달 그 월급에서 일부분을 이자로 이렇게 은행에다 내는데, 자, 은행에 내는 이자가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매달 100만 원씩 이자를 내다가 이제 이자율이 떨어져서 은행에서 전화 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낮춰서 저희 하나은행도 금리를 이자를 낮췄으니까 월에 100만 원씩 이자 내던 걸 이제 50만 원만 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요 월급이 전혀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내는 이자가 반으로 줄어들어 보니까 내 소득이 마치 50만 원이 더 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맞습니까? 갑자기 부자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돈이 좀 많아지면 사람이 마음이 풍족해져요. 그러면 소비를 좀 더 하게 되겠죠. 여러분, 가게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소비하는 건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요. 제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에게 또 소득이 돼서 그 사람도 또 쓰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소비와 생산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지금 침체되어 있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침체되어 있던 경기를 이런 식으로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춘 겁니다.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말 그대로 그렇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낮춘 이유를 비하인드 스토리로 설명할 수가 있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 하루 5분 시사상식 비하인드 스토리는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